하복 이런 문화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실리콘밸리 얘기지 미국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 다른 곳에 또 다른 산업이 바뀌어버리면 또 분명히 있죠. 하지만 실리콘밸리라는 그런 특성, 그다음에 혼자 알고 이렇게 갖는 건 없고 늘 알면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그래서 오픈 소스 많이 쓰실 텐데 오픈 소스가 이렇게 정말 꽃이 피고 하는 곳이 그 동네잖아요. 그냥 다 뭘 그렇게 자기가 하고 나면 이렇게 알리고 싶은지 다 공개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 근데 차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올라가면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 있고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많이 잡고 있는 그런 현실이 이제 있어요. 뭐 아까 제가 투자 얘기했지만 투자들도 대부분 돈 지금 사람이 이태계들이 돈 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아닌데 전반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라인데 정이 없어요. 정이 없다는 거는 사람 간의 정은 있지만 조직에서의 정은 없습니다. 잘하면 잘 대우해주지만 못하면 그냥 인정사정으로 자르고. 노조가 없어요. 그 동네에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노조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수만 명이 근무하는 회사들에 노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일할 때 고용 계약서 사인을 하는데 거기 읽어보니까는 at will employment을 하는, 그러니까는 우리 회사는 너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너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아무 이유 없이 거기 사인을 해야 돼요. 처음엔 깜짝 놀랐죠. 회사 들어가는 정말 근데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고 말하니까 왜 나한테만 이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를 수 있어요. 조직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자르지는 않겠죠. 못하게 뭔가 자를 텐데 굳이 이유를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정이 없는 게 안 좋을 것 같지만 좋은 점도 있죠.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요. 일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굳이 데리고 있지 않고, 일 못하면은 경고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그런 게 실리콘밸리 모습이죠. 굉장히 이렇게 오늘은 막 서로 이렇게 살갑게 일하다가도 가서 못한다고 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또 하나 없는 게 정부의 지원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정부의 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알고 보면 실리콘밸리는 정부 때문에 생긴 거예요. 60년대 그 당시에 군수산업으로 나사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에 2차 대전 후기고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다 군수산업으로 시작한 거라서 사실 정부적인 촉이 있었어요. 이게 정부에서 만든 걸 R&D고 또는 반도체도 어떻게 정부의 지원이 많이 있었죠 처음에는. 기관 정부가 이렇게 좀 밀어준 게 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정부의 지원, 정부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 어떤 거고 다 결국은 정말 민간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실리콘밸리처럼 하겠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곳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뭐죠?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실리콘밸리는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미디어에 언론에 나오고 실리콘밸리 그래서 잘 나가는 회사들 밥을 잘 주니 돈을 많이 받느니 거기서 출퇴근 확실하게 하고 자기 여가를 즐기느니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진짜는 이거잖아요. 진짜는 빙산의 진짜는 여기 밑에 있는 게 훨씬 크잖아요. 요거를 못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이 빙산의 정말로 진짜는 뭐냐? 그러니까 따라하려면 진짜 요거를 따라해야지. 위에 있는 거는 요거를 밑에 있는 걸 따라하다 보면 위에는 당연히 생기겠죠 나중에 결과로. 다시 한 말이지만 말씀드린 거지만 연구 개발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서비스, 일반은 소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연구 개발이 엄청나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컨설턴트로 1년 좀 넘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 구글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모든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개발자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인문학, 심리학, 뭐 사회학, 기초과학 이거 다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연구를 해서 이 사용자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미리 찾아내고 그 서비스를 만들려면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를 해서 다 그거를 미리 리서치하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뒤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 있을 때 이제 있다 보면 이제 친구들도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거 보면 이제 와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게 생겨서 이제 구경하러 오고 그러면 다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거기 굉장히 크거든요. 몇천 명이 근무하니까. 페이스북 저기 웹페이지 하나인데 이런 거 하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냐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억 명이 한꺼번에 접속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이 최첨단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박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코딩 그런 무슨 뭐 페이스북 웹페이지 코딩하고 그냥 안 그렇죠. 뒤에 이 백엔드에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아예 자기들이 만들어버렸잖아요. 만든 것도 무슨 뭐죠? 데이터 센터 값이라는 게 서버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열이 많고 그래서 늘 이제 쿨링을 해줬는데 쿨링을 자연 유체역으로 써가지고 뭐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는 바람을 유입해서 하는 그런 걸 만들고 그래서 서버를 만드니까 아시는 회사는 보면 서버를 그냥 만들어요. 어디 무슨 HP나 뭐 어디 뭐죠? IBM 이런 데서 사지 않습니다. 이 보드부터 개발을 해버려요. 엄청난 거죠. 그 연구 개발 그래서 그 우리 빙산의 일각이 그 진짜는 그런 걸 하는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유지가 되는 거고. 나는 이게 결국은 기본 실력이죠. 기본 실력. 기본 실력이 코딩은 개발자분들 한번 여기서 개발을 직접 코딩을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네요. 그건 정말 그냥 언어잖아요. 언어. 근데 애도 막 하잖아요. 애도 좀 크면은 막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은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살고 사회적으로 살고 그래야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기본 실력은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과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방 되게 많습니다. 개방하고 서로 이제 공유하고 그런 것들 다양성 결국 앞에 하는 반복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실리콘밸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좀 재미없는데 이것도 가트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트너라는 데도 들어보셨나요? 가트너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 신규 기술들을 리서치해서 뭐 이유가 쓰면 추천 이렇게 레코멘드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평가하는데 거기서 만든 그래프가 이게 시간이고 이거는 이제 얼마나 이렇게 많이 알려지느냐인데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막 핫하죠. 요즘 뭐 IoT, 3D 프린팅 핫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죠. 그러다가 이 끝에가 이제 올라가서 막 뭐라죠? 하이브라고 하죠. 하이브 끝까지 가서 막 살을 하는 알고 보니까 별로 실체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실체 없는 거 많이 있죠. 실체 없는 거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실체가 없다는 깨달으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허황된 기대는 떨어지고 쭉 내려가죠. 저거 뭐 IoT 사실 몇 년 전까지 클라우드라는 것도 사실 클라우드가 뭔지도 몰라서 가요. 클라우드가 하니까 다 클라우드 하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없네 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살아남은 제품이나 기술은 바로 그거를 견뎌내고 다시 서서히 올라와서 그게 실제로 이제 성숙된 제품이 나오는 이 단계를 거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실리콘밸리의 그런 혁신과 인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내가 없으면 여기서 끝나는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다 여기 인내가 없으니까 떨어진 거고 그래도 계속 자기 실력을 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어떤 신기술 제품은 이런 과정을 대부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3D 프린팅이나 IoT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언제쯤 이렇게 맺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시는 게 여러 가지 제품 기획하고 서비스를 기획하실 때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실리콘밸리의 지금까지는 그냥 전반적인 그냥 이렇게 좀 개발적인 얘기였고 일과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너무 움직이니까 지금 설명하는데. 아니요, 따라가니까 생각 안 해요. 혹시 이런 걸 보시는 분, 이런 슬로건을 보시는 분? 네, 이거는 페이스북에 지겹도록 붙어 있는 슬로건입니다. 근데 이건 페이스북의 예고요. 예고. 하지만 배울 점은 시사하는 바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품 개발을 하고 출시할 때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일단 내놓고 그래서 린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린 스타트업이라는 말도 쓰고 또는 뭐 어자일이라는 이런 거 빨리 해서 내고 고치고 그런 것들이 더 처음부터 완벽하는 건 낫다라는 건데 이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그냥 그것도 그 제품마다 다르죠. 하드웨어 만드는 데서 이런 건 절대 안 되죠. 하드웨어 뭐 회로에서 찍어내야 되는데 뭐 빨리 해보고 고치 안 되잖아요. 한번 찍으면 완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소프트웨어를 하는 곳에서는 이런 이 마인드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옮겨 다녀요. 구글, 야후 있다가 구글이 크면서 야후 있던 사람이 구글로 갔거든요. 구글 있다가 페이스북으로 다 옮겨갔고 페이스북에 있던 사람들이 뭐 어디 트위터도 갔고 또 뭐 새로 생긴 걸 가고 그 사람 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개방, 공유 때문에 거기서 한 걸 그대로 또 더 발전을 시켜요. 그 사람을 옮겨가면서.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렇게 인력이 자주 이동한다는데 그럼 회사 기밀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회사 비밀이 한 사람이 회사 나간다고 회사 비밀이 빠져나갈 정도로 회사면 그 제품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는 그렇게 가치가 없고 그게 제대로 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도 빠져나간다고 그게 모든 걸 해도 뭐 소스코드 다 들고 가도 소스코드만 갖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거보다는 순위 효과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옮겨 다니면서 계속 여기서 이런 거 좋았는데 우리는 나 구글 했을 때 이런 거 좋았어. 페이스북 가서 야 우리는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문화가 계속 형성되는데 이런 것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른 회사랑 똑같이 합니다. 지금. 하고 계속 발전하는 거죠. 진화되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잘하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서 일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일을 대정하고 여가생활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을 할 때 이 재미와 의미를 같이 찾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재미있는데 의미도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조직에서 재미와 의미를 같이 찾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이 실리콘밸리. 사실 제가 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나라 이런 데서 일을 안 해서 비교는 못하겠지만 재미와 의미를 같이 찾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내가 개발자, 엔지니어면 엔지니어가 나중에 PM이 야 너 이렇게 던져주고 스펙 던져주면은 그거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아이디어 단계부터 같이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그게 제품이 나올 때가 내 거가 됩니다. 내 거죠. 내 서비스고 내 거니까 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의미라는 거는 애플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쓴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애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엄청 지나칠 정도로 자부심이 세요. 자만이라고 느낄 정도로 자부심이 세고
하지만 그 자부심 때문에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민낯,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리콘밸리는 그 미국에서는 여유 있게 산다. 이기는 너무 빡세게 해요. 애플 같은 데 정말 빡세게 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많이 합니다. 그 대신에 효율적으로 잔일이 없죠, 잔일. 쓸데없는 일 안 하고 정말로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호기심.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거기서 볼 때 참 저 사람은 일 잘하고 성공을 한다. 쏙쏙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특성입니다. 늘 굉장히 호기심 많고 적극적으로 모르면 물어보고 알면 가르치고 안 들면은 또 공유하고. 자, 이게 과연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내 거 갖고 있고 이렇게 그 사람은 혼자 뒤쳐져요. 오히려 저는 지가 하는 걸 다 막 이렇게 막 오히려 막 알리고 뭐죠? 가르쳐주고 막 내포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잘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그냥 실리콘밸리의 현실인데 연봉은 많이 받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대졸 초임이 아마 그 인천에서는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넘으니까 연봉이 10만 원 1억이죠. 좀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물가가 엄청 비쌉니다. 작은 여기서는 원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방 없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동네 한 달 월세 렌트가 2,000불이거든요. 보통 200만 원. 방도 없는 거. 방 하나 2개 넣으면 이제 3,000불 받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좀 요즘 막 새로 짓고 이런 좋은 데는 오피스텔 이면 막 4,000불 하나 한 달에 1년이 아니라 비싸요. 세금도 많이 내죠. 싱글들은 세금 3분의 1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없다고 해서 사실 좋을 거 없고 그냥 목리후생 뭐 잘해주죠. 되게 잘해주죠. 최고급 그 셰프들 요리사들 데려와가지고 막 하고 밥도 잘 주고 뭐 목리후생 중에 요즘 또 하나가 그 무제한 휴가를 하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휴가가 무제한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업무 공간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오픈되어 있고 뭐 편하고. 근데 왜 그럴까?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되는 거죠. 결국은 단지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안 먹으면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1시간 쓰잖아요. 1시간. 그렇지 말고 그냥 빨리 밥 먹고 일하고. 근데 휴가 무제한? 휴가가 무제한이라 그래도 휴가를 무제한으로 쓸 사람은 없어요. 휴가를 무제한으로 쓸 사람은 회사를 나가야죠. 못 써요. 오히려 못 써요. 못 써요. 내 휴가가 딱 며칠 정했으면 당당하게 쓰는데 지금 실제 휴가가 없는 그 무제한 회사에 가는 오히려 휴가 갈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정 봐야 되고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휴가는 회사 이 장부에 종업원의 휴가는 늘 캐시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어카운팅을 할 때 휴가가 이 사람 이런 시간당 계산 얼마인데 이 사람이 한 달에 휴가가 나왔다. 그럼 그 현금으로 갖고 바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 그만두면 그 휴가를 돈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나는 휴가를. 근데 휴가가 무제한이면 결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굉장히 아주 제가 볼 때 얄팍한 거고 업무 공간도 딴짓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일만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좋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쓰는 게 바로 이 목리후생과 업무 공간인 거죠. 기술직과 관리직. 관리자의 역할이 그러니까 관리자가 이제 직급이라기보다는 관리자는 역할이죠. 그 연예인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매니저지만 그 사람이 정말 매니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자는 아니잖아요. 연예인을 위해서 그 사람이 모든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이잖아요. 좀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 동네에서의 관리자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개발자나 자기 팀원들이 다른 이 방해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관리자 역할이에요. 관리자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관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관리자가 돈을 자기 팀원보다 돈을 덜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역할이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인사, 고가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그런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하죠. 하지만 그런 큰 차이가 있어. 기술직 관리직. 또 하나는 기술직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는 기술직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하면은 관리직으로 가는 게 보통 현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이 기술을 한 사람은 계속 그것만 하죠. 관리직에 돈도 더 받는데 내가 굳이 관리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인식이 뭐 그렇잖아요. 뭐 부장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해야지 뭐 이렇게 집에서 좀 알아주고 어디 들어서 알아주고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물론 신경 쓰는 사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신경 쓰는 사람 엄청 써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 그런 거 해야죠. 그런 사람. 그게 좋으면. 하지만 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술력의 이 기술력이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도 아키텍트라는 그런 그 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볼 수 있고 이 연결되는 여러 다른 요소와의 관계도 정의를 해서 필요한 거는 끌어들이고 필요한 건 자르고 이런 거를 하려면 10년 차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바닥에서 15년, 20년 해야 그게 전반적인 크게 보이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관리적으로 옮겨 버리면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시 여기까지밖에 수준이 안 돼.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쭉 올라가는 데서는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실리콘밸리의 그런 기술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좀 탄탄하게 모든 그러니까 뭐죠? 단계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게 탄탄하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거. 난 채용 대금 아까 말씀드렸죠. 채용 때 그 공채라는 게 별로 없고 늘 그냥 필요할 때 사람 갖다 꽂고 그건 사실 문제예요. 저게 왜냐면 공채가 없으면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은 어떻게 들어가요? 왜냐면 다 경력사원 채용이잖아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채용하는 경우는 경험이 없어요. 사람 채용할 때 대기업에서 공채는 물론 뭐 그냥 이 사람의 그 사람 보고 뽑아다가 어디다 배치해서 키우고 그런 경우 있죠. 큰 회사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정말 필요한 그 잡이 있으면 그거를 광고를 해서 이 사람이 거기 맞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 대부분 경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미국 지금 그 동네 어떤 이 채용 시장의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초기 진입이. 대졸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인턴십을 엄청나게 방학 때만 해요. 인턴도 경력이 있죠. 미국의 인턴은 그 동네 인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턴은 아닙니다. 인턴도 돈 많이 줍니다. 인턴 돈을 많이 주는 건 뭐죠? 돈을 받으면 일을 해야죠. 아웃풋을 내야 됩니다. 아웃풋을 내기를 기대를 해요. 인턴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를 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일 시켜요. 인턴 할 때도 일을 할 만한 애를 뽑는 거예요 또. 네. 또 어려워요. 얘네들 참 그 동네들이 어렵게 살아요. 살고 하여간 그런 해고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마지막 거는 사실 이게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그냥 재밌는 사회 현상이라서 제가 사람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 한국은 도심지 활성화. 샌프란시스코에 안 좋은 지역 굉장히 많아요. 도시니까 그런 도시들은 지저분한 데가 많고 지저분한 거 많고 이렇게 인종 차별을 안 되지만 이렇게 얼굴 색깔이 좀 검으신 분들은 모여 살면 그 동네가 안 좋거든요. 사실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이런 막 회사들이 막 생기면서 그런 사람 밀어내버려요. 지금 트위터가 있는 곳은 트위터 원사가 있는 곳은 샌프란시스코 한 가옥 북한인데 나중에 한국판인데 거기가 굉장히 안 좋은 동네였어요. 꺼려하는 밤에 가면 안 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트위터가 들어오면서 막 이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주위에 렌트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한 달에 2,000불을 못 내줘 그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도심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 재활성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깨끗해지니까. 하지만 그 굉장히 샌프란시스코 그런 프로테스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 올라가라고. 우리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사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또 그 동네의 재밌는 일이고. 이제 말을 이제 제가 슬라이드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말을 마치는데 그래서 스마트 미디어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시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좀 이제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스마트 미디어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제품, 서비스를 할 때 또 일을 할 때 왜냐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되느냐.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뭐 첨단이고 뭐 기가 막혀도 얘기 들었을 때 뭐야? 왜 해야 돼? 라고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좀 던지고 싶고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없긴 한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앱 개발 많이 하시고 과, 코, 인프라, 디바이스 어떤 차이냐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이렇게 뭐 트렌드 얘기할 때 스마트 데이터라는 거 있었잖아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사실 결국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그 스마트 미디어라는 거는 데이터를 이용해야지 하는 잘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진짜로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버냐면 빅데이터를 돌리는 인프라나 빅데이터를 돌리는 시스템이나 빅데이터를 돌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돈을 벌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제주는 돈이 들고 돈은 움직여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여러 가지 뭐 하둡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서 다 개발이 된 겁니다. 여기서 그냥 갖다 쓰기만 하죠. 쓰기만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이용해서 할까. 저는 그래서 정말 코어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지금 혼자 하시는 분은 그건 힘들지만 기업에서는 정말 큰 기업이나 그래서 그런 코어 그런 인프라나 그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신경 쓰는 게 결국은 탄탄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고 있지만 그냥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글로벌로 안 나가더라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 제가 이 말 하는 거는 제가 뭐 이거 다 알아서 아니라 그 동네에서 이걸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실리콘밸리에서 뭔가를 할 때 늘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되느냐? 왜 하느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기본 코어를 하다 보면 어플리케이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얘기를 하게 되지만 뭐 그런 우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진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뒤에 엄청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사실 그 동네는 이점이 있죠. 영어가 세계 공용어다 보니까 모든 게 영어를 하니까 그러면 사실 글로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글로벌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하게 좀 얘기를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시간. 네. 미래 여러분의 아웃룩은 어떠신지 좀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제가 그쪽의 전문가나 제가 그 분야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정말 제